안녕하세요. 슬슬 이제 좀 졸리실 타이밍일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오늘 이거 발표 자료를 만들고 사실 딱 돌이켜서 다시 보니까 조금 본의 아니게 제목 낚시를 하게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얘긴가 하니 비동기 프로그램 배우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걸 요 발표로 뭐 배워보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배우면서 어땠다더라 막 이런 얘기에 좀 더 가까운 경험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페이지 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거 어떻게 더 하나? 네. 발표자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거 GitHub 프로필 페이지를 그대로 캡처를 해온 거고요. 스웬 문이라고 돼 있지만은 저게 이제 전 회사에서 스웬이란 닉네임을 써서 스웬 문이라고 한 거고 문성원이고요. 한국 사람입니다. 영어 잘 못해요. 네. 그리고 뭐 오픈 소스를 한 것처럼 뭐 자랑스럽게 있지만은 핀해서 최근에 자랑할 만한 프로젝트는 리플래닛하고 리플래닛 익스플로러밖에 없어요. 예전엔 오픈 소스를 조금 하긴 했는데 파이썬 쪽으로 어쩌다 보니까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뷰 이거는 그 깃허브에 보시면 이것도 나중에 돌아가셔서 심심하면은 재미삼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디 치면은 특정 시기에 어떤 언어를 어떤 코드를 내가 많이 작성을 했나 이런 걸 그래프로 보여줘요 시각화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깃허브에 잡히는 걸로 보면은 2009년에서 13년은 클로저, 스킴, 리스크 계열을 많이 했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뒤로 갈수록 뭐 CSS 뭐 이런 거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쯤 이게 2013년도까지가 한 번에 퉁쳐져 있네. 2018년도부터는 이제 X유닛, 뭐 C# 이런 것만 주구장창 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깃허브 그 밖에서 어쩌다 보니까 하게 돼서 정확하게 깃허브 밖에서 한 건 아니고 깃허브에서 했는데 제가 속해 있던 조직에서 제가 퇴사를 하면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저걸로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 2000년대 중반쯤에 이제 PHP로 웹 개발을 처음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자바로도 했어요. 이때쯤 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서 꽤 오랫동안 파이썬하고 타입스크립트로 이것저것 했는데 이제 요 위에 세 개 기록이 깃허브에서 안 잡히죠. 취미로 하는 스킴이나 클로저 이런 건 잡히는데 이제 저거는 안 잡혀요. 그래서 파이썬하고 타입스크립트로 이것저것 만지다가 지금 팀에서 이제 작년 10월에 조인을 해서 C샵으로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고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C샵 에이싱크 프로그래밍, 뭐 비동기 프로그램이라고 썰을 풀었으니까 뭐 어떻게 세간의 인식이 있나 봤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아마존닷컴에서 캡처한 것 같아요. 이미 좋은 책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이 중에서 뭐 제가 많이 그 도움을 받았던 스테판 클레리라고 있나? 이분 뭐 책도 2권이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기 있는 책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원서가 아니더라도 번역서라도 그래 뭐 네 그래서 제가 요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해본 거 위주로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볍게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이제 키노트부터 여기 이제 바로 전시관도 저희 팀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배경 왜 뭐 C샵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블록체인 한다는 팀에서 C샵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꼭지가 하나가 있고 이걸 하면서 제가 배운 거 그리고 해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한 4꼭지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써보니까 좋았던 비동기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2개 정도 꼽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은 뭐 Q&A인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건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소개글을 되게 저해상도로 캡처를 했는데 플라네타리 미전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오늘 얘기할 요 발표에 연관된 핵심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에 내려온 미션은
유니티에서 쓸 수 있는 블록체인 코어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블록체인 코어라는 게 그럼 뭐 블록체인이면 블록체인이지 코어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블록체인 씬에서 크게 그 프로그래밍하는 영역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블록체인 코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직접 개발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이제 D앱을 만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블록체인 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D앱을 개발하는 그런 분야로 나뉘는데 저희는 블록체인 그 중에서 블록체인 코어를 직접 개발하는 팀이고요. 그거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전 시간 발표를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유니티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 뭐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저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되게 다양한 컴포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크게 보면은 누구는 한 문장으로 이걸 줄여서 그냥 분산형 DB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거기에 되게 많이 동의해요. 근데 이제 꼽아서 보면은 저장소 그러니까 일단 블록체인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런 스토리지 간의 합의 블록체인은 센트럴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하나 있어서 그걸 캐논 정본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클라이언트가 다 자기의 데이터베이스를 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어떤 합의를 거쳐서 누구의 체인이 옳다고 할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네트워크. 이건 사실 블록체인 그 테크 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이 문제는 이미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다 해결을 해가지고 다 돌아가는 문제다. 솔브된 프로블럼이다. 그러므로 보통 블록체인 업계에서 얘기하는 관심을 가지는 도메인은 합의 방식 쪽에 가깝습니다. 저장소나. 하지만 제가 이렇게 둘러봤을 때 유니티로 블록체인 라이브러리 혹은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네트워크 토폴로지나 이런 거는 딱히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블록체인 게임을 먼저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네트워크를 그 블록 파일을 일단 저장은 파일에 하고 합의는 이제 POW 되게 고전적인 방법 그 채굴한다 그러죠 비트코인에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합의 방식을 정하고 네트워크는 구현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합의된 파일을 드롭박스로 싱크를 하자.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걸로 게임 만들 수 있는가만 보자는 차원에서 해본 거고 카드 체인이라는 조금 이상한 프로젝트를 맨 처음에 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전 세션에 발표하신 홍민희님이 주로 작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카드 체인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컨센서스나 스토리지는 할만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팀 입장에서는 저희 팀이 보는 뭔가 자료나 이런 거에는 되게 설명이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네트워크가 조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이제 완전히 돌아가는 블록체인 엔진을 만들 텐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좀 생각을 해봤죠. P2P 블록체인 네트워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일단 서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말인즉슨 뭐 네트워크 전체에 뭐 리스나는 소켓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모두가 TCP 서버를 하나씩 들고 있으면 돼요. 서버 역할을 하는 리스나는 소켓을 하나씩 열어놓고 연결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거를 전부 풀리 커넥티드 돼서 연결을 하면은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뭐 분산 해시 테이블 같은 걸 써서 조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번 발표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건 이제 저 말고 저희 팀에 핵심적으로 작업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좀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튼 그런 식으로 의외로 보면 TCP 서버 프로그래밍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감각적으로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만드는 감각하고 비슷해요. 네,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만드는 기술과 비슷한데 다만 문제는 팀에서 웹서버조차 직접 짜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사실 웹서버나 채팅 서버 같은 거를 코딩 테스트 과제나 학부 과제 이런 걸로 짜볼 일이 많았는데 상용 프로그램으로 직접 잡을 일은 잘 없더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야 커리어 대부분이 이제 웹 프로그래머였고 뭐 윈32 프로그래밍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좀 덜컥 좀 겁이 많이 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서 비동기 프로그래밍 뭐 어떻게 하냐 최대한 배워가면서 해야겠다.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스크롤러나 이런 거 만들려고 해도 뭐 여러 개 요청 보내가지고 긁어서 넣고, 뭐 웹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저가 웹 개발을 시작할 때쯤엔 딱 화두가 됐던 게 AJAX거든요. 에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뭐였지? 예, AJAX. 그래서 와, 비동기라는 게 이렇고 넘블러킹하고 뭐가 다르고 뭐 이런 거를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이걸로 서버 같은 걸 만들어 오래니까 겁이 나서 처음부터 잘 배워야겠다 해서 이렇게 검색을 다시 해봤어요. MS에서는 이게 2019년으로 돼 있긴 한데 이 개념 자체가 나온 게 되게 오래됐어요. C# 아마 5에 들어갔던가 TAP가?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들어갔고, 그 예전에도 이제 이벤트 베이스드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패턴, 태스크 베이스드 에이싱크로너스 패턴 뭐 이런 게 있는데, TAP가 들어간 게 그래서 이게 아마 2015년인가 4년인가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된 기술인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이걸 파보기로 시작을 했죠. 코드를 한 줄 보고 가면, 혹시 근데 이 중에서 Async Await나 C#.NET으로 비동기 프로그래밍 개발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러시길 이 예상대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보통 이런 코드를 많이 짜죠. 이제 클라이언트에 뭐 get async가 있어서 이걸 부르면은 요 await에서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거는 요 코드를 실행하는 펑션 레벨에서 기다리고, 뭐 다른 거는 돌아갈 수 있고 뭐 이런데, 전반적으로 그냥 편해 보이고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냥 깔끔하다라는 인상이 있고. 근데 의외로 다른 언어, 이제 제가 접했던 기준으로는 파이썬이나 타입스크립트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비슷한 데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패턴 자체는 C#.NET이 거의 초기에 제안을 해서 다른 언어에서 이제 역으로 가져간 원조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되게 잘 모를 때 걱정했던 것 중에, 뭐 저러면 이제 get async 할 때마다 뭐 스레드가 새로 생겨가지고 막 에이싱크를 한 3만 개씩 하면 스레드가 3만 개 생겨서 죽고 이러다 했는데,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거는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혹시라도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공식 문서나 아까 제가 위에 쭉 적어놨던 책들 같은 거를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좋은데, 이제 상용 서버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겁은 나요. 여전히 겁은 나고, 소켓 프로그래밍, TCP 소켓 어려운 거 아니야? 나는 HTTP 리퀘스트밖에 안 써봤는데, 뭐 이런 걱정을 팀에서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홍모모님이라는 분이 제로MQ라는 걸 쓰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소켓 프로그래밍을 되게 안전하고 좋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제로MQ 이거 뭐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MQ라니까 뭐 메시지 큐 아니야 이랬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생긴 건 되게 파직스 소켓하고 비슷한, 뭐 커넥트, 리슨, 샌드, 커넥트, 리슨, 샌드, 리시브 뭐 이런 파직스 소켓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되게 오래된 라이브러리. 이것도 오래됐는데, 이건 C++로 돼 있어요. 얘는 C++로 돼 있고, 되게 오래된 라이브러리긴 한데 되게 오피니언이 강해요. 되게 강하고, 요것 때문에 뒤에 조금 저희가 다른 작업을 좀 해야 됐는데, 그래서 사실상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약간 준 프레임워크로 보고 있어요. 저걸 쓰기 시작하면은 뭔가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여러 메타포를 잘 섞어서 하는 게 내식으로 하는 게 힘들어요. 저기서 제안하는 대로 하면 편한데, 뭐 물론 이렇게 좀 불만이 있긴 하지만은 편의 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같이 그 학부 수준의 채팅 서버 수준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바로 와닿는 다양하고 안전한 비동기 프로그래밍 패턴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써보니까 실질적으로 편했는데, 길이 제한이 없는 멀티파트 메시지 같은 것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메시지 아무리 막 길게 보내도 알아서 잘 받아요. 파트 이렇게 쪼갈라서 보내면은 쪼갈라진 대로 순서대로 잘 받고요. 네, 얼마 전에 모 커뮤니티에서 소켓 그 길이 가지고 되게 얘기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건데, 리슨, 보통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면 리슨을 먼저 하고 커넥트를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로MQ 같은 경우는 커넥트를 먼저 하고 리슨을 해도 상관없어요. 커넥트 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 그 엔드포인트로 리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그런 것도 있고, 끊겼을 때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재연결 처리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래서 되게 기능만 놓고 보면 좋은데 되게 주관이 강한
저 예전에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같이 일했던 몇몇 프로그래머들 생각나더라고. 일은 되게 잘하는데 주관이 되게 강하신 분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걸 바로 쓰진 않았고요. 이제 이걸 알아보니까 일단 C++ 뿌리니까 바로 이제 단넷에서 쓰기는 못해요. 뭐 이제 바인딩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바인딩을 찾다가 보니까 사실 제로MQ가 오래되기도 한 건데 이거는 나노메시지나 NNG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기왕 바인딩을 쓸 거면은 최신인 NNG의 바인딩을 써보자 해서 뭐 NNG 단넷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아마 중국 쪽 게임 회사에서 메인테인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누겟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회사 입장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은 자기들이 필요한 그 타겟 플랫폼만 뭔가 간신히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로 리플래닛을 저희 라이브러리 쓰시는 분들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편하게 제공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좋은데 이식성이 좋은 라이브러리를 다시 찾아보자 해서 요거 사실 이렇게 슬라이드 한 장으로 치고 말았지만 요 작업하는데도 한 4주 걸렸던 것 같아요. 4주 동안 만든 거 그냥 버리고 다시 좀 이식성 관련해서 보니까 이제 네뎀Q라는 구현체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신뢰가 가게 오가니제이션도 제로MQ인데 제로MQ의 네뎀Q라는 이제 C# 단넷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구현체고요. 누겟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바인딩 네이티브 DLL이 있고 그걸 바인딩으로 구현한 게 아니라 C샵으로 제로MQ에서 제로MQ C++ 코드를 거의 포팅을 했어요. 포팅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로 나름대로 이제 좀 객체 C샵 스타일의 객체 지향스러운 뭐 그런 도구들을 넣었죠. 뭐 이벤트 같은 것도 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런저런 삽질을 해서 요 PR을 머지하는데 꽤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초쯤에 이 네트워킹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피어 디스커버리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작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여기서 NNG 대신에 네뎀Q를 썼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 주절주절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좀 해본 것들에 대해 그 배경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고 이제 하면서 배운거나 뭐 해본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한 4꼭지 정도 나오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요 PR은 GitHub에서 열려져 있는 거라서 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 플리캐스트 페이지에 30번 PR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웜이라는 게 나와요. 뭐 T는 제네릭 타입 이규먼트인데 별로 안 중요하고 뭐 네트워크 파사드 역할을 하겠다 해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뭔가 이것저것 잘 서버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는 사람의 약간 환상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클래스라 사실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 아마 스웜 관련한 얘기가 중간에 나와서 제가 요걸 앞에 좀 뺐어요. 뭐 그래서 블록체인 저희 리플래닛에서 쓰게 되면 네트워킹 관련한 코드는 전부 지금 스웜 쪽에 다 몰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TCP 서버에 가까워요. 그냥 요청 임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 들어오면은 프로토콜대로 응답해주고 뭐 자기도 필요하면은 다른 스웜에 연결해서 요청하고. 근데 뭐 조금 특이한 점은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특수 작업들이 지금 스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리팩토링 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가령 뭐 트랜잭션 같은 게 내 피어에 쌓여 있으면 그걸 브로드캐스트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브로드캐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피어들의 리스트를 라우팅 테이블로 안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갱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을 뭐 안에서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길게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네, 뭐 비동기 프로그램 별로 상관없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task.wenol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태스크의 스태틱 메서드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크롤링 할 때 이런 코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한 번에 왕 요청을 보내서 하나씩 요청받고 하면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왁 보내고 쫙 받아가지고 파싱해서 뭐 저장을 하든지 뭐 그런 용도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에도 쓸 수 있어요. 이 리시브 메시지나 브로드캐스트 TXS나 리플래시 테이블 같은 게 태스크를 반환을 하긴 하는데 안에서 while 룹으로 돌고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면은 스레드를 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태스크 베이스로
여러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수험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실행을 계속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건 되게, 그래서 전 이거 해보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태스크를 나중에 자료 구조가 그냥 어레이인데 뭐 리스트 같은 걸로 하면은 나중에 애드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외 처리를 할 일이 생겨요. 뭐 이제 리프레시 테이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는 메소드가 그 태스크가 리프레시 테이블인데 그 안에서 뭔가 예외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죠. 날 수 있다고. 뭐 누가 랜선을 갑자기 뽑거나 뭐 컴퓨터에 벼락이 떨어지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리프레시 테이블에서 리프레시 테이블 익셉션이란 걸 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잡으면 잡힐 줄 알았어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안 잡힙니다. 문서를 보면은 태스크 웬홀은 모든 그 올에 들어간 다른 태스크들이 다 같이 종료가 돼야 돼요. 저게 하나가 끝난다, 에러를 맞아서 끝나건 리턴이 되건 해서 저거 하나가 끝난다고 끝나는 건 아니라서, 사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when any라는 게 있죠. 하나라도 끝나면 다 끝나는 거. 그래서 when any를 쓰면은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러면은 끝나긴 하거든요. 하나가 끝나도 끝나긴 하는데 예외가 나진 않아요. 네. 이게 조금 트리키하다고 느꼈는데, 문서를 보면은 when any에 대한 문서인데 사실 뭐 하나라도 끝나면은 끝날 것처럼 써져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게 리턴하는 걸 잘 보면은 끝난 태스크 그 자체를 리턴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이 태스크 개념이 잘 없었기 때문에 되게 헷갈렸는데, 그 작업을 추상화한다는기 때문에 예외가 난 태스크가 자료 태스크라는 객체가 그냥 리턴이 되는 거예요. 어웨이트 했을 때 나오는 게. 그래서 태스크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어웨이트 한다고 해서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어웨이트를 2번 해야 돼요. 이거 오타 같았는데 누가 스택 오버플로우 이거 올려갖고 오타 아니냐 그래서 자기 오타 아니라고 막 적어놨던 걸 봤던 것 같은데, 어웨이트를 2번 하면은 첫 번째 어웨이트에서 나오는 거는 브로드캐스트 리플래시 테이블즈가 실패했다는 류의 태스크가 하나가 나오고, 이제 걔를 어웨이트해야 그 안에 있는 예외가 나오죠. 혹시 이런 거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보통은 근데 이렇게 잘 안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걸 하면서. 네. 그래서 이런 건이 하나가 있었고, 이것도 좀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처음에는 이제 C샵에 디스포저블이라는 iDisposable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제 디스포즈라는 그걸 구현하게끔 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있죠. 그래서 디스포즈를 구현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수험을 그걸 보고 iDisposable로 만들면은 유직문에 딱 넣을 수 있고 되게 이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디스포즈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저 Say Goodbye Async가 어웨이트를 못 써요. 저 안에서는. 왜 못 쓰나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발표적으로 못 넣어서 말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에이싱크 메소드라는 게 그냥 리턴 타입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전처리에서 꽤 많은 일을 합니다. 함수를 꽤 많이 바꿔요.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게 들어가고 거기서 리줌하고 뭐 이런 게 들어가서 꽤 많이 바뀌는데, 아마 디스포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다리려면 기다릴 수는 있어요. 태스크에 점 웨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 웨이트를 하면 컴파일은 돼요. 컴파일은 되는데 저기서 블락이 돼요. 저 say goodbye asynch가 끝날 때까지 그냥 블락이 돼요. 어웨이트에도 블락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어웨이트에서 블락이 되는 거는 그 제어권이 다른 태스크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스레드가 빠져가지고, 저거는 이제 예전에 스레드 조인하는 스타일로 이제 블락이 되는 거죠. 비슷한 류는 점 리절트나 뭐 그런 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뭐 그럼 멈추면 그냥 좀 멈추고 마는 거 아니냐 하면 되는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는 복잡한 얘기겠지만은 싱크로나이징 컨텍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 이거 잘 몰랐는데, 그 C샵에서 원래는 그 태스크 어웨이트 같은 게 들어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MS에서 C샵 낼 때 C샵이 타겟팅하고 있는 것 중에 GUI 앱 같은 게 있잖아요. 그 GUI 앱 같은 거는 그 UI를 건드는 UI 스레드가 따로 있고 거기서만 돌아가야 되는 뭔가 특수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싱크로나이징 컨텍스트가 걸려 있으면은 어웨이트 저 어웨이트를 부르거나 할 일이 있을 때 원래 컨텍스트로 돌아가려고 해서 데드락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분한테는 재밌고 어떤 분한테는 재미없고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단넷 코어 3점 쪽에 이런 게 있어요. 디스포즈 에이싱크 정확히는 iasync 디스포저블이라는 게 있고 이게 그 에이싱크 메소드 이거는 C샵 단넷에서만 꼭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에이싱크 메소드는 전염이 된다 그러죠. 에이싱크 메소드를 쓰는 메소드는 에이싱크여야 되고 에이싱크여야 되고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막 별의별 에이싱크가 붙은 게 다 나오는데 iasync 디스포저블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어웨이트 유징을 하면은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단넷 스탠다드 2.0에서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유니티에서 쓸 수가 없어서 요거는 저도 뭐 특별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타협을 좀 했어요. 스웜은 다시 디스포저블을 구현하지 않고 대신에 순수하게 에이싱크인 스톱 에이싱크 저거 못하네요. 급하게 고치다가 에이싱크가 빠졌습니다. 태스크 앞에 에이싱크 태스크 스톱 에이싱크라는 메소드만 제공을 하고 이거를 게임 쪽에서 필요하면은 일정 시간 알아서 기다려서 끝내게끔 처리를 했는데 사실 좀 뒷맛이 찝찝한 결론이고 요건 앞에 발표처럼 유니티에서 빨리 저런 거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유니티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유니티에서 이게 잘 돌아가느냐 그래서 아까 NNG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유니티에서 사용되는 C#.NET 런타임은 모노고 블리딩 엣지라고 썼지만 여기서 말하는 블리딩 엣지가 그 관용적으로 쓰는 모노에서 메인테이닝하는 블리딩 엣지란 뜻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폴더 이름을 블리딩 엣지라고 해놨어요. 그 유니티로 빌드한 게임 보면은 블리딩 엣지라는 폴더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자기네 커스텀 모노 이제 인바이러먼트 같은 게 다 들어가요. 근데 뭐 그렇기는 한데 뭐 넷엠큐 특히 넷엠큐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NNG 때문에 단넷 프레임워크하고 단넷 코어를 전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싶기는 했는데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이런 걸 검색을 해봤죠. 근데 좀 무서운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쭉 봤어요. 요 이슈 아직 열린 상태일 텐데 이거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좀 여기다가 발표 자료 내용 피드백해서 코멘트를 달아야겠다 하고 못 달았는데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쓸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은 멈춘다는 얘기가 멈추거나 오동작한다는 얘기가 유독 많아요. 유독 많아서 이제 여기 있는 그 코멘트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추리를 좀 했죠. 추리라는 아니고 수사를 좀 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 넷엠큐가 이제 넷엠큐 메인테인 하시는 분이 이름을 자꾸 뭐더라? 그 아이디가 솜도론이라서 제가 맨날 솜도론이라고 솜도론 하는데 이분이 그 넷엠큐 말고 에이싱크 IO라는 래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게 있고 그걸 넷엠큐에서 써요. 그래서 넷엠큐에서 비동기 소켓이 필요할 때는 단넷 소켓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쓰는데 요 안에서 이제 실행되는 플랫폼에 따라서 그 IOCP를 쓸지 단넷에 있는 컴플리션 포트를 쓸지를 또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유니티 윈도우에서는 저 체크가 IOCP로 잡혀요. IOCP로 잡히는데 유니티는 모노 블리딩 엣지라고 이름 붙여진 다운스트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소켓이 리스는 되는데 먹통이 돼요.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긴 해요. 타입이 모노일 때 여기서 뭐 OS 체크나 이런 걸 안 한 거는 이 버그가 그냥 모노일 땐 강제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거고 그냥 모노 런타임이 있으면은 포스단넷이라는 게 있거든요. 포스단넷은 아까 말한 그 분기 처리를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에이싱크 IO를 만들 때 그 솜도론 아저씨도 조금 찜찜했나 봐요. 이게 뭐 잘 안 돌아갈 텐데라든지 그래서 이제 비상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게 포스단넷에 포스라는 걸 하면은 저녁 플래그가 켜지고 무조건 단넷에 있는 컴플리션 포트를 쓰기 때문에
유니티에서도 정상적으로 네뎀큐를 쓸 수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요. 있기는 한데 조금 찜찜한 게 있어요. 가령 이런 거. 네뎀큐가 예전에는 API가 전부 동기 메소드 스타일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뭐 샌드 에이싱크 이런 게 없어요. 샌드 에이싱크, 리시브 에이싱크 이런 게 없고 커넥트 에이싱크도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겉에 그걸 둘러싸는 스웜의 인터페이스들을 TAP스럽게 잘 만들어도 안에 있는 게 블락킹이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이제 이런 거죠. 뭐 문법 그 API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 피어에 어떻게 샌드를 하는 메소드를 제가 에이싱크로너스로 만들고 싶다고 해도 여기 일단 어웨이트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어웨이트 할 게 없거든요. 전부 커넥트도 블락킹이고 샌드 프레임도 블락킹이고 리시브도 블락킹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했는데 생각했던 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좀 제가 만들어 놓고서 좀 웃긴데 이거 아직 리플레닛 저장소에 코드 있으니까 보실 분은 보셔야 되는데 그 블락킹이 되니까 트라이 샌드 프레임을 몇 초마다 불러보고 딜레이마다 이렇게 불러보고 안 나갔으면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좀 적고 나서도 말이 안 되는 코드예요. 왜냐면은 요 트라이 샌드 프레임을 와일문으로 이렇게 불러봐야 이게 에이싱크기는 한데 처음부터 다시 보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에 리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IO에 의해서 블락킹 됐을 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제로엔큐나 네임큐가 아까 되게 오피니언드 된 라이브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켓이 스레드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스레드에서 쓰던 소켓을 다른 스레드에서 쓰는 거 자체가 그러면은 99% 에러가 나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이거는 버그가 아니라 라이브러리 설계 철학이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스레드를 그 소켓을 공유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소켓을 공유한 게 아니라 뭐 메시지를 자기들끼리 공유를 해라. 뭐 이런 이제 설계 철학이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코딩을 하기 시작하면은 단넷에서 말하는 TAP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뭐 위에 있는 그렇게 어거지 코드가 실행 문맥이 보존되는 환경이면은 그나마 좀 이상하게라도 돌아가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작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도론 솜메크인가? 이분 이스라엘 분인 것 같던데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드디어 지원을 한대요. 네뎀큐 나온 지가 꽤 됐는데 2019년 7월에 뭐 이런 트윗을 올려서 제가 이때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던 때라서 기억이 나는데 막 신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랬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된대요 드디어. 와 그래서 막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했거든요. 네뎀큐를 그냥 쓰지 말까? 나는 TAP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너무 고민했는데 뭐 이런 게 나온다니까 와 이게 뭐야 해가지고 봤는데 요거에 PR이 있어가지고 요 문서도 있지만은 구현한 PR이 있어서 PR을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조금 복잡한데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하는 환경을 이제 태스크로 격리를 해가지고 따로 돌려요. 스레드처럼. 그 런타임을 따로 돌리고 그 런타임마다 그 소켓을 처리할 단 하나의 단일 스레드를 네뎀큐 폴러라는 걸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싱크로나이저 컨텍스트 .set 싱크로나이저 컨텍스트로 요 위의 태스크 안에서는 동기화 문맥을 고정을 해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저 태스크 안에서 아무리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불러서 왔다리 갔다리 비동기를 해도 네뎀큐 폴러가 도는 스레드 안에서만 돌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게 이분의 아이디어인데 요건 되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역시 단넷에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 PR 제가 찍어놓은 게 있네요. 요거 한번 심심하시면 보셔도 돼요. 밑에 코드가 좀 나올 텐데 요거 관련한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태스크를 만들어 놓으면은 요 태스크 안에서는 어웨이트하고 요 그 API도 에이싱크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쓸 수 있다. 되게 좋네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조금 살짝 빠진 게 있어요. 살짝 빠진 게 되게 근데 저희한테 중요한 건데 추가된 비동기 메소드들이 캔슬레이션 토큰을 안 받아요.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캔슬레이션 토큰이 없으면은 이걸 끝낼 방법이 없어요. 밖에서 사용자가 X 버튼을 눌렀을 때 끝내고 뭘 끄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덤으로 타임아웃도 없어요. 타임아웃이 저것만 있으면 제가 타임아웃을 구현이라도 하겠는데 밖에서 캔슬레이션 토큰 해가지고 뭐 캔슬 뭐 타이머 매겨가면서 하면 되는데 저게 없으니까 구현을 못 하겠고, 그리고 멀티파트 메시지 구현도 빠져 있었어요. 기본으로 저희는 멀티파트 메시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없고, 그리고 테스트도 깨지고 있더라고요. 되게 급하게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 거버넌스는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급하게 넣은 건지. 근데 여기서 좀 뜬금없이 약간 뭐 다른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게 제가 어떤 되게 유명하신 분 동영상을 보고 생각이 나서 막 상용 코드 퀄리티와 오픈 소스 퀄리티는 차이가 엄청 난다. 이건 팩트죠. 네, 팩트인데, 근데 저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 코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갖다 쓸 때 비교를 해야 되는 대상은 사실 상용 코드를 산다 만다의 결정 이전에 내가 직접 구현하는 거하고 같이 누군가가 혹은 남이 구현한 걸 고치는 거의 퀄리티나 코스트를 비교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요 결정을 하기 전에도 이거를 그냥 TCP 클라이언트로 내가 다시 다 짤까 이 생각을 하루에도 한 3번씩은 한 것 같은데, 역시 이럴 거면은 네뎀큐를 그냥 좀 내가 고쳐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뜯어보기로 했죠. 이것도 좀 기술적인 얘기인데, 리시브 멀티파트, 아까 뭐 멀티파트 메시지가 없다고 한 거는 사실 꼭 네뎀큐를 직접 안 고쳐도 돼요. 네뎀큐를 직접 안 고쳐도 되고 확장 메소드를 만들어도 되는데, 뭐 그냥 리시브 프레임 바이 멀티파트 메시지랑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여러 개 받는 거라서 그거 그냥 묶어서 처리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캔슬레이션은 제가 네뎀큐를 고쳐야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너무 좀 글자가 작은데 이거 갈라놓은 버전이 있구나. 이게 원래 구현이고요. 이게 원래 구현이고, 이걸 되게 많이 고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많이 고쳐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좀 구현이 재밌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웨이트를 할 수 있게 태스크로 내놓기는 했는데 에이싱크 키워드 안 썼어요. 이 사람은 안 쓰는 대신에 뭘 쓰냐면은 태스크 컴플리션 소스라는 걸 써서 원래 이벤트 베이스로 소켓이 받을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는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태스크 컴플리션 소스에 태스크를 돌려주는 식으로 구현을 했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게 에이싱크 붙인 메소드들 컴파일러 보면 컴파일러가 이런 모양으로 바꿔요. 대강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데 대신에 뭐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요거를 그냥 취소만 하면 되겠다. 캔슬레이션 토큰이 불렸을 때. 그래서 고친 게 딱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관련해서는 그냥 요거 밑에 캔슬레이션 토큰 받게 해놓고 캔슬레이션 토큰 불렸을 때 액션 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그냥 소스 캔슬하게 했어요. 이러면 캔슬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원래는 저희가 플라네타리움 깃헙 오가니제이션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네뎀큐를 포크를 했었어요. 저희가 요거 전에도 뭐 맥에서 고친 버그 같은 게 업스트림에 빨리 머지가 안 되니까 저희가 포크를 해서 저희가 누게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다운스트림에서만 쓸까 하다가 뭐 생각보다 그냥 업스트림에 올려도 될 것 같다 해서 올렸는데, 이분이 되게 아무런 말도 없이 엄청 빨리 머지를 해주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좀. 근데 이제 이분의 이런 빠른 머지를 두고 팀 안에서 약간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뭔가 컴퓨터를 지금 오래 붙잡고 있을 환경이 아니라 뭐 차로 가면서 깃헙을 메일로 보는 약간 그런 상황인가? 라는 얘기를 누가 하셔서 그건 되게 그럴싸하네요. 왜냐면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거를 머지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런 삽질들을 하면서 써보니까 좋았던 라이브러리 2개 정도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에이싱크 EX라는 게 있어요. 이게 스테판 클레리가 만든 라이브러리인데 단넷으로 에이싱크 관련한 거 작업을 해보시면은 크게 패턴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에이싱크여야 되는데 왜 에이싱크가 아니지? 혹은 에이싱크 안에서 이건 어떻게 하지?
근데 요거는 그 전자에 해당하는 이게 왜 에이싱크가 아니지를 해결해주는 류의 라이브러 그 클래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C샵에서는 그 락 같은 거 쓰실 때 어웨이트 안에서 못 하거든요. 이게 어웨이트를 하기 심지어 이게 밖에가 에이싱크 메소드라도 락 구분 안에서는 어웨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컴파일러 고치면서 뭐 왔다리 갔다 하면서 그게 막히나 봐요. 근데 에이싱크 락이라는 걸 이 사람이 따로 구현한 걸 쓰면은 뭐 락 구분이나 유진 구분이긴 하지만은 동작은 동일하게 여기에 위에 뮤텍스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웨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도 이게 킬러 피처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장소에 에이싱크랑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뭐 에이싱크 콜렉션 같은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블러킹 큐의 에이싱크 버전.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컬렉션에 애드하고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뺄 수 있다. 에이싱크로너스하게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어웨이터블을 돌려주는 C샵 에이싱크의 TAP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C샵에서 저는 사실 그 파이썬 구현을 옮겨오다가 보니까 필요해져서 이제 오토 리셋 이벤트 같은 걸 찾아봤는데 이게 어웨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테스트를 짤 때 블럭을 받았을 때 다른 수험이 다른 피어로부터 블럭을 받았을 때 블럭이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하고 싶었어요. 보통은 이런 거 테스트할 때 여기에 다른 프로젝트를 보니까 태스크 딜레이 10초 뭐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는데 그냥 왠지 엄밀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블록 리시브드 같은 걸 만들고 싶었는데 요게 어웨이트가 안 되니까 유닛 테스트들이 멈추더라고요. 주로 테스트에서 썼는데 그래서 찾아보니 이런 에이싱크 오토 리셋 이벤트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요 뭐지 에이싱크 EX 가면은 되게 많아요. 쓸만한 게 뭐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 헬퍼 같은 것도 있어서 컨텍스트 휙휙 바꿀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테판 클레리라는 사람이 되게 예전부터 MS 쪽에서 일하던 사람 같은데 그 단넷 에이싱크 관련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읽어볼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테판 클레리 블로그 포스팅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싱크 이너러블 이게 저 사실 이거 발표 타임 테이블을 봤을 때 옆방에서 딱 그 C샵 8.0의 새로운 기능 해서 소개해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겹치네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겹치는 건 에이싱크 스트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C샵 8.0에 에이싱크 스트림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쓰면 좋을 텐데 저희는 이제 C샵 8.0을 바로 쓸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하지만 에이싱크 스트림은 너무 써보고 싶기 때문에 찾아보니 누가 C샵 7대에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좀 기본적인 에이싱크 스트림 설명인데 기본적으로 스트림은 이너러블 로 구현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getData 소스 같은 게 있으면 일드 리턴하면은 얘를 여기서 이제 for each 같은 거에서 자연스럽게 리스트로 다룰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스트림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담이지만은 SICP 책에 보면은 이 스트림이라는 챕터가 챕터 3인가 4쯤에 나오는데 제가 SICP 스터디를 3번을 했는데 3번 다 스트림에서 끝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요쯤 되면은 좀 그 당시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인 것 같은데 요즘은 근데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C# 8.0에서 에이싱크 버전으로 만들 수 있다. 해서 이제 for each에 await가 들어가는 느낌의 이제 이런 에이싱크 이너러블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죠. 네, 좋아요. 저도 이런 거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 쓸 수가 없으니까 에이싱크 이너러블을 쓰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완전히 for each 그게 뭐 로슬리나 이런 걸로 AST를 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긴 한데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가비지나 이런 게 생기는 것 때문에 퍼포먼스에서도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기능적으로는 동일하게 동작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요는 액션을 이용한 거예요. 액션을 이용해서 폼은 안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그냥 액션에 넣고 걔를 저 for each asynch에서 실행을 하는 느낌이고 나머지는 조금 뭐 어색하긴 하지만은 이거 구문 강조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async yield가 그냥 변수거든요. 그래서 요 변수의 return async란 메소드로 돌려주면 아까 위에서 그냥 yield 리턴했던 거하고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넷 코어 3.0 쓰시는 분은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처럼 모종의 이유로 네, 단넷 코어 2점대를 쓰셔야 되거나 C# 8.0을 쓸 수가 없는 환경에 있는데 너무 새로운 기능을 써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돼요. 페러럴 포이치라 그래가지고 아까 여러 개를 한 번에 돌리려면 태스크 웬홀을 하면 된다고 하긴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태스크 웬홀도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순서대로 해요. 한 번에 동시에 여는 게 아니라 컨커런시를 동시에 여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대신 안 기다린다는 것뿐이고 근데 이제 페러럴 포이치는 그거를 동시에 페러럴리즘을 정해서 한 번에 쏴버리는 그런 헬퍼죠. 사실 그래서 크롤러 같은 거 만들 때는 이런 게 더 유용해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은 네 뻔한 채용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QR 코드는 아까 전발표에서 찍으신 분은 안 찍으셔도 돼요. 같은 내용이고요. 네 플라네타리움에서 지금 뭐 함께 하실 분들을 찾고 있고 네 뭐 이런저런 저런 일들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흥미가 있으시다면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